호우명 그릇은 광개토 대왕 때 제작한 장수왕 광개토 대왕 때 만든 어떤 유물인데 그게 신라시대의 신라의 유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광개토 대왕이 가야연맹과 신라를 그 왜구로부터 도와줬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그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그 돈독했던 관계를 보여주는 광개토 대왕과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유물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광개토 대왕이 그러니까 막 뺏고 침략하고 그러기만 한 게 아니고 신라도 도와주고 가야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장수왕. 장수왕은 아버지의 그런 게 아니고 장수왕은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남진 정책을 피면서 어떻게 돼요? 국내성에서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면서 남하를 해요. 왜요? 한강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 삼국시대 보세요.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그 맹주가 되는 거잖아요. 삼국시대에. 그러니까 한강 유역, 그러니까 서울을 누가 차지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성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강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한강이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흐르는 그런 어느 나라나 대도시에는 이제 뭐 파리에는 세느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뭐 이집트 뭐 나일강이 흐르고 막 이래도 이렇게 큰 도시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한강이 그렇게 중요하고 한강을 끼고 있으면 절대로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한반도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좋은 땅이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가 차지하느냐? 우리 남한이 차지했죠? 사우스 코리아, 코레아 델 수루, 그렇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은 번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도 한강 유역을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한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역사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한강 없으면 안 돼요. 몇 명이 먹고 있습니까? 한강을. 예? 2천만 명이 먹고 있는 거예요, 수돗물로. 얼마나 중요해.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제천 나오고 조금 내려가면 제천 옆이 충주잖아요. 원주와 충주가 붙어있죠? 충주에 가보면 그거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 충주 박물관인데 가보면. 안 가봤구나. 거기 가보면 그거 있어요. 중원 고구려비도 있고 에밀레종 있죠. 성덕대왕 신종. 그것도 있어요. 나는 다 봤지롱. 에밀레 성덕대왕 신종. 하고 뭐요? 중원 고구려비. 굉장히 커요. 거대해요. 그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 이제 뭐 광개토 대왕, 장수왕 뭐 이런 뭐 고구려에 대한 그런 어떤 업적 그런 게 쭉 있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어디까지 먹었었다? 충주까지 내려왔다. 충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충주 탄금대 알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 충주의 중원 고구려비. 그때가 내려왔던 사람이 누구다? 고구려의 장수왕. 충주까지 내려올 정도면 전성기였겠죠? 몇 세기? 5세기. 자, 그 다음에 6세기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지나가고 7세기에 되게 중요해요. 고구려. 이거예요. 7세기의 고구려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그 당시 고구려는 위쪽에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 그러니까 고구려가 중국이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 남성적이고 대단한 국가 고구려가 다 막아줬기 때문에 백제와 어디예요? 특히 신라는 중국하고 멀잖아요. 일본하고 가깝지. 그쵸? 지금의 경상도 땅이잖아요. 신라가.
그러니까 누가 막아줬겠어요? 고구려가 다 막아준 거예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 보세요. 그 당시 7세기의 중국의 나라는 수나라와 당나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들입니까? 당태종 몰라? 양귀비 몰라? 현종 몰라? 현종하고 그 며느리, 그 누구야? 현종의 며느리가 양귀비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니야. 그 당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그 시대가 어디냐? 7세기인데 그때에 고구려에 걸출한 장군이 있었어요. 누구요? 을지문덕.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막아냈어. 어디서? 살수대첩. 대첩 이름 보세요. 수나라를 죽였다. 살수대첩. 큰, 전쟁이었다. 수나라를 죽이는 큰 전쟁. 살수대첩을, 거기서 승리한 고구려의 장수, 대단한 장군이 누구라고요? 을지문덕. 을지문덕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는 누가 있었냐면은 또 대단한 걸출한 인물. 누구죠? 연개소문이 있었죠. 연개소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연개소문이 당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천리장성. 못 넘어오게. 천리장성을 쭉 쌓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당나라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군기 빠지면, 당나라 군대냐? 막 이러잖아요. 당나라가 약간 군기가 빠진 군대였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천리장성 쌓아서 연개소문이 이기고, 이때 전 그 고구려 국민들이 다 같이 싸웠잖아요. 뭐였죠? 연개소문 때 안시성 전투. 연개소문 죽고 나서 안시성 전투가 벌어졌어요. 안시성 전투에서 잠깐만요. 그 안시성을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위치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니고 가까운 중국의 어디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설왕설래 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그 당시 당의 기록으로는 원래 역사는 자기네들 맘대로 쓰여진 경우 너무 많잖아요. 자기네들은 굉장히 우리나라를 그 고구려인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네들은 조금밖에 2,000명밖에 안 죽고 여기는 몇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10만 당태종의 그 10만 정병들을 고구려인들이 다 막아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이 팩트고 그 다음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한 거를 굉장히 후회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후세에 남기려고 했던 그 기록은 너무나 이렇게 좀 약간 과장된 거고 사실은 굉장히 후회했다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막아냈다는 거죠. 굉장히 고구려가 진짜 결사항전을 해가지고 사실은 막아내가지고 안시성 싸움은 사실상 고구려의 승리였다. 선방이었다. 대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구려의 문화재를 보면요. 금동연가 7연명 열의 입상. 입상이 뭐예요? 부처인데 서 있는 상. 네, 그거고요. 금동연가 7연명 열의 입상. 그 다음에 장군총. 벌써 이름부터가 호전적이죠? 장군총. 근데 장군총은 돌무지 무덤 형태다. 그 다음에 무덤 형태는 이거는 보통 무덤 형태가 굴식. 굴을 파고 돌방 무덤. 방을 돌로 만든 무덤이었다.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사신도가 나오죠. 사신도가 나와서 이게 고구려는 도교의 영향을 좀 받았구나. 네, 무덤에서 나온 거. 이제 이 정도가 이제 고구려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백제 얘기해 볼게요. 백제는 시조가 온조였고, 기원전 18년. 2, 3세기는
고구려는 고국 천왕이었는데 백제는 고이왕이었어요. 고이왕. 고이 계셨나봐. 처음이니까. 고이 계셨어. 고이왕. 그 다음에 고이왕이 2, 3세기고 4세기에 드디어 백제가 굉장히 빠르죠. 전성기,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근초고왕이 일본에 칠지도를 내리고, 그죠? 규슈에 칠지도를 내리고, 요서지방도 한때 이렇게 했고, 마한도, 먹었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때 서기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 다음이 침류왕이에요. 이름이 침류왕인데, 침류왕은 동진을 했고, 불교를 수용했다.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소수림 왕이었는데, 백제에서는 침류왕이다. 침류왕이 약간 소수림 왕하고 비슷해요. 불교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 5세기가 돼서 고구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떨치고 있으니까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백제는 세력이 줄겠죠. 줄어서 어떻게 됐냐면은 장수왕이 똑같이 복수를 해요. 백제의 왕을 이번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계로왕을 죽여요. 전쟁 때 계로왕을 죽여.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리 선조가 되시는 왕을 고국 원왕을 돌아가시겠지. 니네 근초고왕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그러면서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그때 한성,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이 백제의 수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계로왕이 죽으면서 어디로 내려가냐? 지금의 공주시, 대전 있는 데 있죠? 공주. 그때는 웅진이라고 불렀어요. 웅진으로 천도를 하면서 그만큼 백제의 그 세력이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밑으로 내려가니까. 지금도 서울하고 공주하고 4시간 차이 나잖아요. 예, 많이 줄었다. 그죠? 장수왕이 밑으로 확 내려오면서 계로왕을 죽이니까 백제가 도망가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후퇴해야 되겠다 해서 웅진으로 갔다. 공주로. 그 다음에 6세기에 이 왕도 되게 중요해요. 무령왕. 우리 때는 문영왕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무령왕으로 하더라고요. 무령왕 때 22담노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22담노. 왕족을 파견하는 22담노 회의가 있었겠죠. 어떤 신하들 모이는 회의 22담노가 있었고 그때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 만들어져요. 그 무덤이 뭐예요? 무령왕릉이죠. 그 다음에 6세기에 무령왕이 6세기 사람이고 그때 무령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누구냐면 성왕이에요. 성왕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사비로 가요. 사비가 어디냐? 사비로 성왕이 시옷이잖아. 성왕이 사비로 갔대. 웅진으로 간 건 누구예요? 갔나봐. 이제 성왕 때는 다시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다. 그러니까 백제는 원래는 서울, 한성이 수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백제는 참 그게 바로 보여지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로 고쳐요. 남부여. 그러다가 이제 또 7세기가 됐어. 그때도 이제 백제가 있어요. 7세기 무왕이 돼가지고 좀 약간 성왕 무왕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긴 해도 백제의 왕 이름입니다. 무왕 때 7세기에 익산 미륵사지 선화공주 있죠. 서동요 선화공주 그 얘기가 나오는 그때가 무왕 때인데 익산의 미륵사지가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의자왕 때 무슨 일이 있어요? 개백에 황산벌 전투가 있죠. 그러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된다. 황산벌 전투를 마지막으로 의자왕이 그러니까
의자왕과 삼천궁녀 알잖아요. 이제 망하게 됐으니까 막 궁녀들이 막 그냥 그 낙화함에서 그냥 몸을 던지면서 그냥 나라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죠. 황산벌 전투 뭐요? 7세기에 개백이 졌다는 거. 그다음에 백제니까 지금 그 송파 있잖아요. 잠실 있는데 보면은 백제가 이제 서울이었으니까 그게 남아있잖아요. 풍납토성, 몽촌토성 남아있죠? 그게 어디 유적이라고요? 백제 유적. 백제 수도였으니까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송파구 석촌동 고분 그게 뭐 풍납토성 아닙니까? 석촌동 고분이 남아있고, 그게 바로 돌무지 무덤, 그 고구려의 장군총 돌무지 무덤의 그 형태가 백제 그 석촌동 고분에 남아있죠. 그게 고구려의 고분 형태로 석촌동 고분에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영향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산수무늬 벽돌, 사택 지적비, 산수무늬 벽돌은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게 보인다. 고구려의 도교의 영향 받은 건 사신도인데 백제의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는 산수무늬 벽돌 이었다. 그 다음에 금동 대향로. 향로인데 약간 보면 알아요. 금동 대향로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가 이렇게 빼쭉 나와 있고 이게 사진 보면 압니다. 난 보면 알아. 향로인데 조금 예뻐요. 이게 금동대학로가 바로 백제 거였다. 그 다음에 백제의 미소라고 그래가지고 불상인데 이게 미소 짓고 있는 거 있어요. 서산에 있거든요. 서산의 용현리에 마의 열의 삼존상. 가운데가 조금 크고 양옆에 있어서 그 불상이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 불상이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서산에 있대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그게 바로 백제 거다. 새 부처가 이렇게 있고 웃고 있으면 백제 거다 알아야 돼요. 서산에 있는 용현리 삼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마의 열의 삼존상. 그 다음에 백제는 그 부여군에 보면은 그때도 백제 땅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정림사가 있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 정림사지 5층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도 백제 거다. 그러니까 뭐 부여, 서산, 뭐 익산, 미륵 어쩌고 저쩌고 다 어디 땅이었어요. 백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어쩌고 저쩌고 뭐 익산, 서산 어디야? 충남 부여군 부여 어쩌고 저쩌고 다 어디 거라고요? 백제 땅이었으니까 백제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라를 봅시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고요. 제일 처음 세웠다고 그랬죠. 그죠? 통일이 아니라 고대 국가로는 중앙국 집권 체제로는 신라는요 3가지 성씨가 지배했어요. 박석김, 박씨, 석씨, 김씨. 그 다음에 처음으로 왕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처음 지배자는 마립간이었어요. 특히 내물 마립간. 왕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내물 마립간. 그 신라는요 나제 동맹을 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했고요. 나제 동맹이 뭐예요? 신라와 백제가 동맹해서 고구려에 대항했다는 거죠. 왜요? 장수왕이 자꾸 내려오니까 5세기 때. 5세기 때 뭐가 있었다고요? 나제 동맹을 했다고. 그래도 안 된 거야. 그래도 안 돼가지고 막 백제 계로왕이 죽고 막 그냥 어디야 한성 버리고 막 뭉진으로 청도하고 막 그 난리를 폈다니까. 그 다음에 6세기가 돼서 신라는요 지증왕이 나와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그 뭐죠?
그거 독도는 우리 땅 거기 보면 지증왕 나오잖아요. 그게 6세기인데 지증왕 하니까 우산국 뭐예요? 울릉도 독도 얘기. 그때 인물이 누구예요? 이사부. 이사부 그 유적이 저 삼척에 있어요. 이사부 장군 그 유적이 가봤거든요. 잘 돼 있어요. 볼 게 많아요. 예, 삼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하고 그 동해바다 그 울릉도 독도 막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삼척 가보니까 있더라고. 이사부 장군 뭐 유적이 있더라고요. 지증왕, 지증왕이 언제 나온다고요? 6세기. 그리고 그때는 마립간이 아니라 왕으로 불려요. 지증왕 때 마립간이 아니라 왕으로 돼 있다. 왕으로 된다고. 통치자가 이름이 왕이 됐다고. 그래서 지증, 마립간이 아니고 지증, 왕이 돼요. 그리고 이름도, 국가 이름도 신라라고 정확히 정해져요. 지증왕 때. 그러니까 지증왕이 약간 토대를 마련한 왕이에요. 그동안에는 박석 김씨가 지배하면서 마립간으로, 뇌물 마립간으로 불렸는데, 지증왕 때, 6세기 지증왕 때 되면서 비로소 신라라고 부르고, 왕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이사부라는 인물을, 장군을 통해서, 우산국, 그러니까 울릉도를 신라의 영토로 복속을 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는 동시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토지제도를 마련하고, 그게 누구였어요? 지증왕. 그러니까 지증왕이 굉장히 업적이 대단하고 많아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토대가 마련됐으니까 또 제도를 딱 정비를 한 왕이 나타난 게, 그리고 종교와 제도를 정비한 게 소수리망, 고구려에서는 소수리망, 백제에서는 누구였죠? 백제에서는 침류왕이었다면 신라에서는 이 사람이에요. 법흥왕. 이름부터가 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율령을 반포하고 2차 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이때 6세기에 드디어 법흥왕 다음 왕이 전성기를 맞이하죠. 누구죠? 진흥왕. 이름이 벌써 진흥. 흥하게 된 거죠. 앞으로 나아가고 흥하고 진흥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잘 되고 흥하고 앞으로 나가고 이러는 진흥왕이 자기의 정복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영토가 넓어지면서 거기에 뭘 세워요? 영토에다가 순수비를 세우잖아요. 여기 내가 이렇게 정복했다. 그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근데 진흥왕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화랑과 낭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화랑 정신 그를 통해서 뭐죠? 세서고개. 그걸 통해서 진흥왕이 그게 어떤 사적인 세력이잖아요. 사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딱 중앙 집권도 하고 세력도 모으고 이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화랑도. 그 다음에 한강을 유역을 또 이제 진흥왕이 정복을 하죠. 그랬잖아요. 삼국시대는 한강유역 정복한 그 나라가 맹주가 되는 거라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한강유역 고구려 때는 누가요? 장수왕이 했으니까 장수왕. 그때가 전성기라는 거.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6세기의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정복하면서 당항성을 쌓는다. 그리고 국사를 편찬한다. 누구지? 국사 편찬? 거칠부. 예. 거칠부. 누구요? 거칠부. 아이고, 힘들어. 그다음 7세기에는 수나라, 당나라, 그 고구려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통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제를 황산벌에서 이기고, 그죠? 이제 고구려 남은 거예요. 고구려를 쳐야지 신라가 먹잖아요. 한반도를. 그래서 신라가 누구랑 손을 잡냐?
당나라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나당연합군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려를 치는 거죠. 나당연합을 만들어서 백제를 처음에 먼저 만드는구나. 백제를 처음에 이제 치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치고 그죠? 그래서 일단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다 처단을 하고 이제는 이제 신라가 단독으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이제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당 전쟁이죠. 연합할 때는 쳐서 연합을 했어. 이제는 얘네들이 안 나가네? 그럼 뭐 진검승부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에서. 그죠? 기벌포에서 매소성 전투를 해서 이겨요. 신라가. 그래서 당나라군이 나가면서 문무왕 때 문무왕 포항을 가니까 문무왕 능이 보여. 무슨 능이라고 그러지? 해저에 능이 있다니까. 문무왕이 용왕이 돼가지고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 내가 끝까지 이 나라를 수호하겠다. 이런 걸로 해저에 능을 만들잖아요. 문무왕 수중능. 그게 포항 가니까 보여요. 새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몰라.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문무왕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아니야.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삼국을 통일해. 나당연합군도, 그러니까 당나라군도 기벌포 전투에서 매소성 전투 기벌포에서 이겨버리고 통일을 해. 언제요? 문무왕 때. 그러니까 문무왕이 수중능 만들만 하죠.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요때 중요한 거 뭐 있냐면은 백제나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끝까지 해보자라는 어떤 일으키는데 성공은 못했지만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아줘야 되죠. 백제의 부흥운동은 이 사람들이에요. 흑치상지 그 다음에 도침 복신 누구라고요? 흑치상지 도침 복신 이 사람들은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 백강전투에서 지죠. 되겠어. 신라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데 지금. 그 다음에 고구려 부흥운동을 또 누가 일으키냐? 건모잠, 고연무. 약간 이름도 약간 고구려스러워요. 잘 들어보세요. 기억이 많아. 건모잠, 고연무, 안시성 싸움처럼 안승. 비슷하죠? 안시성 비슷하잖아. 고구려. 건모잠, 고연무,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었고 백제 사람들은 이름 이상하죠. 흑치상지, 도침, 복신. 백제 사람들은 이름 이상해. 견훤, 계백 막 이러잖아요. 이름 이상해. 고구려는 고구려스러워. 고국천왕, 고국원왕, 소수리망, 응? 그렇잖아. 미천왕. 고구려는 어딘가 고구려스럽다니까? 건모잠, 고연무, 안승. 어찌됐든 신라가 맹주가 되었다. 통일했다. 통일신라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신라의 문화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임신서기석. 나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은 임신서기석은 신라는 여왕들이 유명하잖아요. 통일신라랑 신라는 여왕이면 임신도 하잖아. 그래서 임신서기석이다 나오면 신라다. 바로 이렇게 그렇게 외우는 거야 원래. 그냥 막 생짜로 힘들어. 뭐라고? 임신은 여자가 하니까 그 신라는 여왕이 있었으니까 임신서기석은 어디라고? 신라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선덕여왕. 선덕여왕 원래 유명하잖아. 선덕여왕 때 뭐가 있었냐면은 경주, 신라니까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약간 넓적해. 약간 분황사 모전석탑은 넓적하더라고. 넓적하고 좀 이렇게 넓어. 이게 탑인데 탑이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넓어. 그게 분황사 모전석탑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첨성대는 알잖아. 첨성대는 알잖아. 위에는 네모고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병처럼 내려오는 거. 첨성대. 그건 알잖아. 벽돌 이렇게 세워. 알죠? 그거 모르면 안 돼. 바보야, 바보. 그 다음에 진흥왕 때 황룡사 9층 목탑. 벌써 약간 9층 정도 되면은 층이 많잖아요. 그리고 석탑이 아니라 목탑이래. 이건 자장법사 때 만들어 진 건데 진흥왕 때 만들어요. 진흥왕이니까 얼마나 대단해. 하늘 높은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 때 왕이기 때문에 물론 문무왕도 대단하지만은 대단하기 때문에 이름도 굉장히 황룡 벌써 대단하죠. 용은 용인데 금색 황룡이야. 황룡사 하늘 높은 줄 몰라. 9층 게다가 남들은 석탑 지을 때 목탑 지었대. 목탑은 더 정교하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 졌을 거 아니야. 진흥왕이었다. 이렇게 외우자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외우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삼국시대 때는 이게 고대 국가 체제가 있었지만 고대 국가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그런 어떤 국가 체제가 있었어요. 연맹이었는데 그래도 삼국에 속하지 않는 어떤 연맹 국가가 하나 있었어요. 중앙 집권까지 가지 못했어 그렇지만 어디냐면은 가야가 있었어. 제가 산청 살다 왔는데요. 산청군하고 의령군하고 붙어 있거든요. 경남 의령군. 의령군에 가보니까 가야 의령 어디지? 박물관이 따로 있는데 의령군청 있는데 그 박물관이 있어서 이제 우리 딸내미 아기 때 같이 가봤어요. 저는 박물관은 다 가보거든요. 갔더니 가야 토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있었던 그 가야가 있었던 곳에 의령이 가야 시대의 땅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되게 토기들도 그리고 되게 신라 토기들 비슷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물들도 굉장히 화려하고 가야랑 신라랑 비슷한데 또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했고 예, 그래서 의령 박물관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난 또 다 가보니까 그때 이제 가야가 김해 알죠? 경남 김해시 거기에는 금관가야가 있었어요. 금관가야가 있었고 금관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해요. 법흥왕이 그러니까 그냥 율령만 발표하고 불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약간 전쟁도 잘했나 봐. 금강가야를 복속을 해요. 대단하죠? 법흥왕이. 그 다음에 대가야는 어디에 망하냐? 백제. 성왕. 알죠? 성왕 누구예요? 웅진에서 성왕. 남부여라고 이름을 고친 그 성왕한테 망하는데 대가야가 지금이 어디 있냐면은 경북의 고령군. 예. 그 외에 공룡으로 유명한 데 있죠? 예. 거기가 대가야였거든요. 대가야는 어디에 망하냐? 백제의 성왕한테 망하는 거예요. 금강가야는 신라의 법흥왕한테 망하고 그러면서 가야가 없어집니다. 근데 가야가 중요한 거는 가야가 원래 사만 옛날에 부족국가였었던 그 사만 있죠. 마한진한 변한 그 지역이 가야로 변하는 거거든요. 김수로가 가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김수로가 짓는데 그 지역이 바로 그 마한진한 변환이 있었던 데예요.
거기가 뭘로 유명했어요? 철로 유명했잖아. 그래서 가야도 철 유적으로 유명해. 철기 유적으로. 그래서 철제 갑옷도 얘네는 청동으로 안 입고 철로 입었고요. 그 다음에 덩이쇠, 덩이쇠. 그 다음에 토기도 철로 됐겠죠. 철로 된 토기. 그래서 일본의 스에키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가야가 철로 유명했어요. 사만도 철로 유명했고 사만 땅이었다니까 가야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진흥왕 때 국사 편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거칠부. 진흥왕은 싸움 잘해가지고 신하 이름도 거칠대. 거칠부. 아니네. 선덕여왕 때 아이씨. 황룡사는 진흥왕이 만들었지만 그 구층 목탑은 선덕여왕 때 만들었대요. 황룡사에 있는 구층 목탑은. 왜 그랬을까? 선덕여왕이 황룡사에 어울리게 만들고 싶었나봐. 자장법사가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다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호우명그릇 광개토대왕과 신라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가 도와줬다. 호우명그릇. 여기서 중요한 게 4세기 백제 어디로?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이 마한을 정복을 했고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고국 원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때 서기가 편창되는데 서기는 누가 썼냐? 고흥이 썼대요. 고흥이 원래 전라도 고흥군 알죠? 백제가 전라도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외우세요. 계로왕의 아들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동을. 그렇지, 계로왕은 죽었고 그러니까 근초고왕의 계로왕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복수로 죽었고 계로왕이 죽으면서 아들인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거래요. 공주로. 예. 한성에서 공주로. 그 다음에 성왕이 그 6세기 그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잖아요. 그죠? 시옷.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을 했고 이때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때 성왕이 죽는데요. 전사한대요. 관산성 전투. 그 다음에 7세기에 백제는 무왕 때 익산의 미륵사를 건립하고 익산의 미륵사지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유, 너 미륵사. 그래서 서동과 선화공주 그 전설. 그 다음에 의자왕 때 마지막 왕이니까 신라의 대야성이를 함락을 했고 윤충이. 근데 멸망은 어떻게 멸망을 했냐? 그러니까 의자왕이 처음엔 잘했어. 굉장히 잘했는데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개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지면서 사비성이 끝까지 갔잖아. 거기가 함락이 되면서 백제가 멸망한다. 백제의 부흥운동 누구라고요? 흑치상지, 도침, 누구였? 복신. 흑치상지, 도침, 복신이 백제의 부흥운동. 고구려는 뭐죠? 기억이 많이 들어. 건모잠. 또 누구였지? 고현무. 다음에 안시성 비슷한 안승. 이렇게 외우자. 금간가야, 그 김해의 금간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는데 가야는 국가가 아니라 연맹이었다 그랬잖아요. 부족의 연맹들, 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던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금간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고 그 고령의 대가야가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했는데 금간가야는
법흥왕 때 망하고 대가야는 누구한테 망해요? 대가야는 성왕한테 망한다. 백제의 성왕한테. 성왕이 막 되게 호전적이 그죠? 너무 치열하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것 같아. 성왕이. 가만히 못 있어서 성왕인가 봐. 다음에 백제는 고분도 많고 산수무늬 벽돌, 금동 대향로, 서산 용현이 마에 열애 삼존산 상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삼국시대에서 그래도 그 탑이 제일 높은 데는 확실히 신라네요. 황룡사 9층 목탑. 그죠? 근데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은 굉장히 이게 넓게 돼 있어요. 보면은. 탑인지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그런 식이더라고요. 아유,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싶지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특히 여기 고구려의 유적 중에 그거 있었잖아요. 금동연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망토 두른 거. 뒤에 뭐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걸 광배라고 하네요. 불꽃무늬 광배의 뒷면에 연가 7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제작된 시기를 알 수 있다. 연가가 뭘까요? 무슨 약간 연호 같은. 예. 황제 연호, 황제나 왕에 보면은 왜 연호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연가가 그 어떤 왕의 어떤 그런 뭐랄까 그거죠. 그 때를 시기를 만든 거기 때문에 고구려 시기고 어느 왕 때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걸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광배가 있고 딱 서 있는 이거를 보면 우리는 딱 알아야 돼. 이거구나. 금동연가 7년명열의 입상이다. 고구려 거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제 금동 대향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거 향로. 백제 향로. 이렇게 생겼어요. 향 피우는 건가 이게 향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연적이 주전자 같은 거 물 따르는 게 연적이고 얘는 향로는 뭐냐 향 피우는 거. 불 피우는 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백제 금동 대향로는 부여면 당연히 백제 거죠? 부여의 능산리 부근 백제시대 절터에서 출토되었다. 도교와 불교의 이상향과 상징물이 어우러져 포현되어 있습니다. 도교, 불교 다 나타나 있다고. 예, 다 영향받았다. 사신도도 도교의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신도.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그림으로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지켜준다는 믿음에서 그린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돼 있네요.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의 정림사에 세워진 5층 석탑이에요.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도 남아있다. 석탑인데 목탑 양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나 어찌됐든 부여의 정림사 어디죠? 백제 거죠. 부여니까. 충남, 서산, 부여, 익산, 공주, 또 서울의 한성 이런 거 다 어디 거라고요? 백제 거. 고구려는 이거 금동 연가 7년명 연가라는 이 연호가 써 있잖아요. 금동 연가 7년 명 뒤에 다 돼 있다고. 광배 뒤에. 이거 보면 뭐 생각해야 된다? 고구려다. 사신도 고구려다. 임신 서기석 여왕 많았던 신라다. 그죠? 선덕여한 때 뭐 만들어졌다? 첨성대.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널찍한 거.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 그 다음에 첨성대. 아까 뭐 있었죠? 황룡사 9층 목탑.
신라가 제일 층이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끊고 또 할게요.